프랑스의 한 도시에서 흥미로운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한때 결혼을 반대하던 노부부가 이제는 사위 자랑에 여념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강력히 반대했던 체코인 사위가 집을 완전히 한국식으로 개조했다고 합니다. 덕분에 차가운 겨울 날씨에도 이 집은 마치 봄처럼 따뜻하다고 전해지는데요. 과연 무엇이 이 집에 큰 변화를 일으켰을까요? 지금부터 한 가정에서 벌어진 문화 충돌과 화합의 이야기를 시작해봅니다. 프랑스의 주택가에서는 공사가 진행 중인데 이 집은 한국식 온돌로 바꾸기 위해 온통 뜯겨지고 있습니다. 한국식 온돌 공사를 진행한 후 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었다고 말하는 체코 출신의 프랑스 사업가가 있습니다. 그가 직접 전하는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피에르입니다. 제가 이렇게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체코 호테보르시의 작은 마을에서 자라면서 어린 시절 가난한 목수인 아버지를 도와 건축 일을 배우며 성장했습니다. 우리 마을은 겨울마다 유난히 추웠죠. 낡은 석탄 난로 하나로 겨울을 나야 했던 우리 가족은 늘 추위와 싸우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자주 아프셨고 저는 어린 나이에 가족의 생계를 돕기 위해 애썼습니다. 학교에 다니면서도 아버지의 일을 도와야 했죠. 그렇지만 그때도 행복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배운 목공 기술은 제 자부심이었고 건축에 대한 열정은 날이 갈수록 더 커져갔습니다. 비록 대학은 가지 못했지만 직업 학교에서 건축을 배우며 꿈을 키웠죠. 하지만 체코의 경제 상황은 점점 어려워졌고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둘 외국으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25살이 되던 해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한국의 건설 현장에서 일할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당시 제게 한국은 지도에서 본 작은 나라에 불과했지만 거기서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체코에서의 3배나 되었죠. 부모님은 처음에 많이 반대하셨습니다. 낯선 아시아로 떠나는 것을 걱정하셨죠. 특히 어머니는 눈물로 만류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우리 가족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2018년 1월 영하의 날씨 속에서 저는 체코 공항에 서 있었습니다. 작은 여행 가방 하나와 건축기술자 자격증 그리고 한국어 기초 회화책이 전부였죠. 부모님은 공항까지 배웅을 나오셨고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손수 뜨신 목도리를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한국어 책을 펼쳐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피에르입니다. 정도의 간단한 인사말을 되뇌이며 앞으로 펼쳐질 미지의 생활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를 동시에 안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순간을 저는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한국의 찬란한 불빛들, 낯선 한글 간판들, 그리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죠. 서울의 겨울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추웠습니다. 영하의 날씨에 매서운 바람까지 체코의 추위와는 또 다른 한파였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건설 현장의 한국인들은 그리 춥지 않아 보였습니다. 오히려 활기차게 일하는 모습이었죠. 처음 맡은 일은 아파트 재건축 현장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과 함께 기초공사팀에 배정되었습니다. 언어의 장벽은 있었지만 건축 현장에서는 손짓과 발짓으로 충분히 의사소통이 가능했습니다. 어느 날 현장에서 다른 작업을 보고 놀랐습니다. 바닥에 파이프를 깔고 그 위에 시멘트를 붓는 작업이었죠. 호기심이 생겨 가까운 한국인 작업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서툰 한국어로 이게 무엇인가요? 라고 묻자 작업자께서 온돌입니다. 라고 답해 주셨습니다. 그 말에 저는 온돌 공사에 매료되었고 그 이후로 온돌 작업을 주의 깊게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그들 근처에 가서 작업하는 모습을 봤죠. 작업반장인 박 반장님은 제 관심을 알아보시고 틈틈이 온돌의 원리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박 반장님에게 배운 온돌의 기술은 생각보다 더 복잡했습니다. 먼저 바닥의 높이를 정확하게 계산해야 했고 파이프를 설치하기 전에 단열재를 깔아야 했습니다. 그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죠. 열이 바닥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에너지 효율의 핵심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파이프 배관도 또 다른 기술이었습니다. 방의 구조에 따라 파이프 배치가 난방 효율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예를 들어 거실에는 파이프를 지그재그 모양으로, 방에는 소용돌이 형태로 배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코너 부분의 파이프 간격을 좁혀서 구석구석까지 열이 고르게 전달되도록 하는 기술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보일러와 연결되는 매니폴드를 설치하는 방법도 익혔습니다. 이 시스템은 각 방의 온도를 개별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기술이었죠. 체코에서는 본 적이 없는 첨단 기술이었습니다. 온도 조절 밸브의 설치 위치와 배관의 경사도까지 모두 세밀한 계산을 통해 결정되었고, 이를 통해 최적의 난방을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운 것은 몰탈 작업이었습니다. 파이프 위에 덮을 시멘트의 두께와 건조 시간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시멘트가 너무 얇으면 파이프가 손상될 위험이 있고, 너무 두꺼우면 열 전달이 원활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시멘트가 마르는 동안의 온도 관리도 핵심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단순한 건설 노동자에서 온돌의 전문가로 점차 성장해 나갔습니다. 현장에서 점차 인정받으며 온돌 공사팀의 정식 일원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기술을 배우는 것이 이제 제 새로운 꿈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료들과 함께 간 회식에서 뜻밖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 만남이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는 미처 알지 못했죠. 그날의 회식은 평소와 달리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제가 맡은 첫 온돌 공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을 축하하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동료들과 함께 간 종로의 치킨집은 한국인들로 북적였고, 그곳에서 저는 샬롯을 처음 만났습니다. 샬롯은 프랑스에서 온 교환 교수였고, 그날 그녀도 프랑스인 친구들과 함께 치맥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옆자리였던 우리는 서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서툰 한국어로 나누는 대화는 어색하면서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샬롯은 서울의 대학교에서 프랑스어를 가르치고 있었고, 한국의 문화에 매료되어 1년간의 교환 교수 프로그램에 지원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호기심과 열정이 번쩍였고, 저는 제가 배운 온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샬롯은 그 이야기에 큰 관심을 보였고,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말마다 서울의 다양한 명소를 함께 돌아다녔습니다. 경복궁에서 한옥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남산타워에서 서울의 야경을 감상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죠. 특히 샬롯은 한옥의 온돌방에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프랑스의 차가운 바닷과는 다른 따뜻함을 느낄 수 있어서 좋다고 했죠. 서로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며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샬롯은 프랑스에서의 이야기를 나누었고, 저는 체코에서의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졌지만 우리는 이상하게도 잘 맞았습니다. 둘 다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고, 서로의 관점을 존중할 수 있었죠. 봄이 오고 벚꽃이 피는 시점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여의도의 벚꽃 축제에서 처음 손을 잡았고, 한강공원에서 처음 키스를 했습니다. 사계절이 바뀌면서 우리의 사랑도 점차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샬롯이 울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임신 테스트기가 양성 결과를 보여주었다고 했죠. 우리는 잠시 당황했지만 서로를 바라보며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는 그녀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준비된 반지도 없이 갑작스럽게 말이죠. 하지만 샬롯의 부모님은 이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대하셨습니다. 마르세유의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딸이 체코 출신의 건설 노동자와 결혼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셨죠. 화상통화를 통해 대화를 시도했지만 그들은 제 얼굴조차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둘만의 결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작은 한옥 펜션에서 친한 친구들과 몇몇 지인들만 초대해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웨딩드레스나 턱시도는 없었지만 그 순간 우리에게는 그것이 충분히 특별하고 의미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눈물을 흘리면서도 샬롯은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죠. 샬롯은 프랑스로 돌아가야 했고 저는 그녀를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을 정리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온돌 공사팀을 떠나는 것이 아쉬웠죠. 하지만 박 반장님은 오히려 저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프랑스에 도착한 것은 2019년 늦가을이었고 마르세유의 하늘은 흐렸으며 차가운 바람이 매섭게 불었습니다. 샬롯의 부모님은 여전히 우리를 만나주지 않으셨지만 다행히 샬롯이 소유한 작은 집이 있었습니다. 도시 외곽의 조용한 곳이었죠. 처음 며칠은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임신 7개월이었던 샬롯은 출산 준비로 바빴고 저는 프랑스어를 배우며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한 경험 덕분에 어렵지 않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지만 한국에서 배운 온돌 기술은 이곳에서는 별로 쓸모가 없어 보였습니다. 겨울이 깊어질수록 샬롯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임신 후반기에 접어든 샬롯은 피로감이 심했고 프랑스의 난방 시스템도 큰 문제였습니다. 라디에이터는 방 한쪽만 따뜻하게 해줄 뿐 바닥은 항상 차가웠습니다. 샬롯은 자주 허리와 다리가 아프다고 했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특히 그녀의 우울증이 심해졌습니다. 가족들과의 단절, 임신으로 인한 호르몬 변화, 낯선 환경에서의 적응까지 모든 것이 그녀를 힘들게 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위로하고 싶었지만 때로는 제 존재 자체가 그녀를 더 우울하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무렵 마르세유에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평소보다 더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샬롯이 갑자기 진통을 호소했습니다. 아직 예정일까지 3주나 남았는데 아기가 예상보다 일찍 오려 했던 거죠.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지만 길은 눈으로 미끄러웠고 택시는 좀처럼 잡히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병원에 무사히 도착했고 그날 새벽 우리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작은 여자아이였죠. 하지만 조산으로 인해 아기는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했고 샬롯은 출산 후유증으로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병실은 차가웠고 샬롯은 계속 몸을 떨었습니다. 그때 문득 한국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본 따뜻한 온돌방이 생각났습니다. 한국의 산모들은 온돌방에서 따뜻하게 휴식을 취하며 회복했지만 여기서는 그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샬롯과 아기를 위해 우리 집을 한국식 온돌방으로 만들어야겠다고요. 퇴원 후 샬롯은 더욱 우울해졌습니다. 차가운 집안에서 아기를 돌보는 것은 쉽지 않았고 산후 우울증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저는 밤마다 인터넷을 뒤지며 온돌 시공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기술을 이곳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했죠. 새해가 밝았을 때 저는 드디어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가족을 위해 따뜻한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물이었으니까요. 첫 공사는 우리 집 거실부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기술을 떠올리며 먼저 바닥 공사 허가를 받는 것부터 시작했죠. 프랑스의 건축 규정은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특히 난방 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더 복잡한 절차가 필요했죠. 하지만 현지 건설 회사에서 일하고 있던 덕분에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허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공사는 매일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기존의 바닥재를 걷어내고 프랑스의 오래된 주택. 바닥은 단열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죠. 한국에서 배운 대로 단열재를 깔고 그 위에 파이프를 설치했습니다. 파이프 간격도 한국에서 배운 대로 정확히 맞췄습니다. 창가 쪽은 더 촘촘하게, 중앙은 조금 더 넓게 배치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자재를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사용하던 것과 같은 재료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몰탈의 배합을 맞추는데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2번이나 작업을 다시 깨고 반복해야 했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샬롯과 아기를 위해서라면 몇 번이고 다시 할 수 있었으니까요. 한 달이 넘는 공사 기간 동안 저는 아기와 함께 친구 집에 머물며 매일 밤 영상통화로 공사 진행 상황을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스러워하던 샬롯도 점차 기대감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바닥 난방 파이프가 설치되고 보일러와 연결되는 것을 보며 감탄했죠. 드디어 공사가 끝나고 처음으로 보일러를 가동했을 때의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차가웠던 바닥이 서서히 따뜻해지기 시작했고 방 안 전체가 포근해졌습니다. 한국의 온돌방 그대로였죠. 샬롯이 아기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의 표정이 밝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변화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따뜻한 바닥에서 생활하면서 샬롯의 산후 우울증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아기도 바닥에서 뒹굴며 놀기 시작했죠. 한국에서처럼 이불을 깔고 함께 누워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불어도 집안은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에너지 효율도 놀라웠습니다. 기존 라디에이터 난방에 비해 가스비가 30% 정도 절약되었죠. 온도도 훨씬 균일했습니다. 샬롯은 이제 한국의 온돌이 왜 그렇게 발달했는지 이해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집의 변화는 곧 이웃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아기를 보러 왔던 샬롯의 친구들은 따뜻한 바닥에 놀라워했고 이 시스템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의뢰가 들어온 것은 앞집의 프랑스인 가정이었습니다. 그들의 갓난 아기도 추위로 고생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기술이 이제 제 가족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따뜻함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더 큰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앞집 가정의 온돌 시공이 끝난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커뮤니티에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거죠. 프랑스의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 온돌은 신기한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특히 임산부들과 아기가 있는 가정에서 관심이 높았습니다. 차가운 바닥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모두가 공감하고 있었나 봅니다. 처음에는 1명 정도의 사람을 쓰고 작업을 했지만 점차 의뢰가 늘어나면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건설회사를 그만두고 제 회사를 차리기로 결심했죠. 한국에서 온 기술임을 강조하고 싶어 홍보문에는 한국에서 직접 배워온 기술자라는 내용을 실었죠. 첫 직원으로 한국에서 온돌 시공 경험이 있는 교포를 채용했습니다. 그는 프랑스어도 능통했기에 큰 도움이 되었죠. 점차 일이 늘어나면서 현지 기술자들도 채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온돌 시공 기술을 가르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한국에서 배운 노하우를 하나하나 전수했습니다. 우리 회사의 특별한 점은 단순히 바닥 난방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온돌 문화까지 함께 전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시공이 끝나면 온돌용 이불도 선물로 드렸고 바닥에서 생활하는 팁도 알려드렸죠. 고객들은 이러한 문화적 경험에 더욱 매료되었습니다. 사업이 번창하면서 샬롯의 부모님의 태도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샬롯의 어머니가 먼저 연락을 주셨습니다. 외손녀의 돌 사진을 보고 싶다고 하셨죠. 처음 만남은 어색했지만 따뜻한 온돌방에서 손녀가 즐겁게 노는 모습을 보시고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샬롯의 아버지였습니다. 은행장이었던 그는 우리 회사의 사업성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의 노후 주택들이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온돌 시스템이 이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셨죠. 결국 그분의 도움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리모델링 프로젝트까지 수주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가 성장하면서 저는 자주 한국을 오갔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자재를 구입하고 때로는 한국의 온돌 전문가들을 초청하기도 했죠. 저의 스승인 박 반장님도 프랑스에 초청했습니다. 그분은 제가 이렇게 성공할 것을 알고 있었다며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우리 가족의 생활도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샬롯은 다시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했고 딸 브리짓은 건강하게 자라났습니다. 특히 브리짓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죠. 이제는 가족 모임에서 제가 빠지면 섭섭해 하실 정도입니다. 우리의 온돌 사업이 프랑스에서 자리를 잡아가면서 놀라운 문화적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효율적인 난방 시스템으로 시작했던 것이 이제는 생활 방식 자체를 바꾸어 놓고 있었죠. 마르세유의 새 집들은 기본적으로 온돌 시스템을 고려하기 시작했고 건축가들은 저희 회사에 자문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프랑스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조금씩 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의자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바닥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기기 시작했죠. 요가나 명상을 하는 사람들은 더욱 환영했습니다.
따뜻한 바닥이 몸과 마음의 이완에 도움이 된다고들 했습니다. 프랑스의 잡지에도 소개되면서 관심은 전국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기자는 온돌이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라 환경 친화적이고 건강한 주거 문화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에너지 효율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죠. 프랑스의 환경보호 단체들도 우리의 시스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의료계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한 정형외과 의사는 바닥 난방이 영유아의 성장과 노인들의 관절 건강에 좋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온돌을 설치한 양로원에서는 노인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고 관절통 호소가 줄었다는 보고가 있었죠. 사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처음에는 마르세유의 작은 회사였지만 이제는 프랑스 전역에 지사를 둔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직원 수도 200명을 넘어섰고 연간 매출은 수천만 유로를 기록하게 되었죠. 한때 저를 무시하던 은행들이 이제는 투자 제안을 들고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샬롯의 부모님도 이제는 제가 한 일을 인정하십니다. 특히 장인어른은 제가 만든 불을 보며 놀라워하셨습니다. 체코 출신의 가난한 건설 노동자가 이렇게 성공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셨다고 하더군요. 이제는 손녀 브리짓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안심하십니다. 저의 사무실은 매달 수백 명의 손님이 찾아와 한국의 온돌 문화를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제게 가장 큰 기쁨은 돈이 아닙니다. 프랑스 사회에 새로운 문화를 전파했다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삶을 더 따뜻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저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합니다. 이제 프랑스 사람들은 더 이상 신발을 신은 채로 집 안에 들어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되었고, 바닥에서 보내는 시간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온돌이 가져온 이 따뜻한 변화를 보며 저는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1년에 2번 봄과 가을에 한국을 방문합니다. 사업차 방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리움 때문입니다. 한국은 세계 제2의 고향이 되었으니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할 때마다 첫날의 설렘이 떠오릅니다. 그때는 이렇게 제 인생이 바뀔 줄 몰랐죠. 이번 방문에는 가족 모두가 함께 했습니다. 이제 5살이 된 브리짓은 한국 방문을 특별히 좋아합니다. 한국 음식을 잘 먹고 한국어도 조금씩 배우고 있죠. 특히 온돌방에서 뒹구는 것을 좋아합니다. 프랑스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아요. 샬롯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김치를 직접 담그고 한국 드라마를 즐겨봅니다. 프랑스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그녀의 수업에는 항상 온돌 이야기가 빠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국의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면서 그녀의 수업은 단순한 어학 강의를 넘어 문화교류의 장이 되었죠. 박 반장님은 이제 저희 회사의 자문위원이 되셨습니다. 1년에 2번 프랑스를 방문하셔서 기술 지도를 해주시죠. 그때마다 저는 처음 온돌을 배우던 시절을 떠올립니다. 박 반장님은 이제 프랑스 와인을 즐기시고 저희 집에서 며칠씩 머무르시며 브리짓과 장난도 치십니다. 우리 회사는 이제 스위스와 오스트리아까지 진출했습니다. 알프스 산맥의 추운 지역에서도 온돌의 우수성이 입증된 거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매출이나 이익에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대신 얼마나 많은 가정에 따뜻함을 전할 수 있는지를 생각합니다. 체코의 부모님도 이제는 편히 지내십니다. 마르세유 교회에 집을 마련해드렸고 당연히 온돌방으로 꾸몄죠. 어머니는 이제 허리 통증이 많이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매주 일요일이면 온 가족이 모여 따뜻한 바닥에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프랑스의 전통 음식과 한국 음식이 식탁에 함께 오르는 것이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얼마 전 브리짓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자주 한국에 오는지 궁금하다고요. 저는 딸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인생에는 때로 예상치 못한 선물 같은 순간이 있다고요. 저에게 한국은 그리고 온돌은 그런 선물이었다고요. 그리고 그 선물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저의 꿈이라고요. 아직 어린 브리짓이 이해를 했는지 모르지만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저는 생각합니다. 차가운 바닥에서 시작된 제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하게 될 줄은 몰랐다고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한국이 저에게 준 모든 것들에 대해 그리고 제 인생을 바꾸어 놓은 온돌까지도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온도를 좋아하는데 피에르 씨를 비롯해 많은 프랑스인들의 문화를 바꿔놓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빠져들면 헤어나올 수 없는 온돌. 한국의 온돌이 전 세계에 더 많이 유행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댓글도 남겨주세요. 날씨가 차가워지고 있으니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